허리가 부러진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필요 없어요. 저희 집에서 그냥 나가주세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허리가 아니라 제 이름이었다는 걸. 새벽 5시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곤 했죠. 70평생 중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데 허리는 이미 그때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삐걱, 뚝, 쑥. 그래도 무시하고 참으며 견뎠죠. 멸치 육수를 끓이고 미역을 헹구면서 간장 한 방울, 참기름 조금을 넣었어요. 이국 한 그릇에 제 정성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배고파.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살, 제 손녀, 제 전부 같은 아이였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줄게, 우리 할인이. 아이는 잘 먹었어요. 작은 입으로 후루룩 국을 마시며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하더군요. 할머니 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허리 통증도 잊을 수 있었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할인이 좀 부탁해. 선영이가 오후에 미팅이 있대.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 걱정 마. 아들의 눈을 보지 못한 채로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문이 닫혔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 할인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허리 안 좋으시죠? 괜찮아. 아직 멀쩡해. 며느리는 미소 지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소였죠. 그럼 부탁드려요. 전 나갈게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상이, 이 평범한 아침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거리요. 할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며느리가 읽던 잡지가 펼쳐져 있더군요. 무릎을 꿇고 장난감을 주우면서 허리는 당기고 무릎이 시렸지만 조금만 더라고 속으로 되뇌며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오후가 되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중이었어요.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오더니 신음이 새어나왔고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죠. 벽을 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죠.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압박골절입니다. 허리 2군데가 눌려 있어요. 무리하셨나 봐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치료 안 하시면 나중엔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아이 돌보는 것도 당분간은 피하세요. 아이, 할인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도윤아, 선영아.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허리가 좀 안 좋대.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그런데 할인이를 당분간은.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가로막듯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좀 쉬세요. 할인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허리는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했죠. 다음 날도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역국을 끓이려다가 허리가 또 당겼고 으 하고 신음하며 냄비를 놓고 허리를 짚었죠.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국 좀 끓이려고. 어머니,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단호했어요.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 지나는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허리 때문이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였죠. 며느리는 할인이를 데리고 유치원, 학원, 놀이터로 나갔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걸까? 어느 날 오후 화장실을 가던 중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바람이 불면서 서랍 속 하얀 봉투 하나가 튀어나와 있더군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고 봉투를 집어들었죠.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남편 이름 김철수. 원래 수익자 김정희 배우자. 변경 수익자 박선영 며느리. 신청인 김도윤. 날짜 2024년 3월 15일. 도장 김정희인. 손이 떨렸어요. 이 도장 제가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보험금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이 지워지고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왜? 내 도장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너, 아빠 보험금 수익자 바꿨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아들이 말했죠. 엄마, 그건 선영이랑 상의해서 한 거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엄마는 어차피 모르잖아. 복잡한 거. 그 말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숨긴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그들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무슨 말이니?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뭐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공간도 좁고 할인이 교육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캐리어를 꾸리면서 생각했어요. 허리는 부러졌지만 마음은 더 부서졌다고요. 문이 닫혔고 그 문 너머에는 제 손녀가 있었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제 이름을 잃었지만 다시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날 밤 빈 방에서 저는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하지만 제가 쓰지 않은 도장이 찍힌 그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캐리어를 끌고 나온 밤 공기는 축축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작고 초라했죠. 할인아. 이름을 부르다 말았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새벽까지 동네를 걷다가 결국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았죠.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정희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사장님이었어요. 새벽 운동을 나왔다가 저를 본 거였죠. 이사장님, 저,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이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경로당 문을 열어주셨어요. 일단 들어와. 찬 데서 앉아 있으면 허리 더 상한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어요. 손을 감싸는 온기가 오랜만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 이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허리가 부러진 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그 서류,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전 찍은 적이 없거든요.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 씨, 그거 심각한 문제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은 모자라면 이름을 지운다네. 요즘 유행이지. 이사장님이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상속가사 전문 마이너스 최 변호사. 이름을 되찾고 싶으면 이 사람을 찾아가. 옛날에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야. 믿을만해. 명함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을 고발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압박골절 진단서, 약 처방전, 영수증. 이 모든 게 제가 지킨 집을 떠올리게 했죠. 복도 의자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선영이랑 상의해봐.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대신 당분간 따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가 어머니 없어서 불안해하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불안해한다고? 할인이가?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아이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가슴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경로당으로 돌아와 이사장님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 변호사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잘 생각했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지. 근데 이사장님, 제가 이기긴 할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날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죠.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이사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죠. 서류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 방에서 몰래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이 떨렸지만 보여줬죠.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르신, 이 도장 정말 안 찍으셨죠? 네, 절대 안 찍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실 때 보험 서류 작성했을 때 수익자는 분명 저였거든요. 필적 감정과 인감 대조를 해봐야겠네요. 그때 변호사가 서랍을 열더니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어르신, 실은 남편분께서 이걸 제게 맡기셨습니다. 남편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USB를 노트북에 꽂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희야, 혹시 내가 곤란해지면 최 변호사를 찾아가. 난 내가 모르는 걸 조금 알고 있었어. 숨이 멎었어요. 내가 먼저 가면 너를 노릴 거야. 우리 아들을
며느리를 믿고 싶은데 목이 메인 듯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이 파일들 잘 보관해뒀어. 너한테 필요할 거야. 파일은 거기서 끊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뭘 남겼나요? 변호사가 다른 파일들을 열어 보였어요. 보험 가입 당시 서류 원본, 녹취록, 사진들. 모든 증거였죠. 어르신 남편분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우리 영감이 날 지키려고. 또 눈물이 났어요. 미안했고 고마웠고 슬펐어요. 사무실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죠. 아들, 며느리, 도장, 서류, 모든 점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올려다본 12층, 거기 제 손녀가 있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바뀌어 있었어요.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죠. 문은 차갑고 무겁게 닫혀 있었고 그 문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귀는 기억해요. 그 미세한 소리를요. 할인이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무너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요. 최 변호사가 말했죠. 어르신,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그래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꼭이요. 꼭.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 서명 및 날인 아님,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 백업에서 그날의 메시지가 발견됐죠. 일주일 후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본인 서명 및 날인이 아님. 고무인 위조 추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가 찍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셨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이 발급받으신 건 3년 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엔요? 며느리분 명의로 위임장이 제출됐더군요. 물론 그 위임장도 위조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어요. 보험사 내부 CCTV 화면이었죠. 이건 보험사에서 받아온 겁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하러 왔던 날이에요. 화면 속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날짜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죠. 이날 어르신은 어디 계셨나요? 남편 간병하느라 병원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군요. 그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창구 직원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를 내밀고 뭔가를 설명하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며느리분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입니다. 법원 명령으로 받아낸 거예요. 메시지 내역이 떴어요. 선영, 오늘 끝내요.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도윤, 걸리면 큰일이야. 아버지 파일은? 선영 다 숨겼어요. 최 변호사, 그 사람 찾아올 리 없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 모르시잖아.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알면 안 돼. 보험금 나오면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적당히 드리면 돼.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제가 낳은 아들이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무너지시면 그들이 이깁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위조, 인감 도용,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변경, 무효 소송도 함께요. 고소. 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할인이는 면접 교섭권 신청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부모에게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요. 경로당으로 돌아가는 길,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때? 결과 나왔어? 위조 맞았어요. 제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싸울 거예요, 제대로.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생각했어. 정희 씨.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쓸모로 사는 거 아니요. 늙어도 사람이고, 아파도 사람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여전히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름이라는 건 말이요. 이사장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건 아무도 함부로 못 지우는 거라고. 네 이름은 네 거니까. 주머니에서 오래된 도장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이거 네 남편이 생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래. 제 오래된 도장이었어요. 작고 낡았지만 단단했죠. 양손으로 꼭 쥐었어요. 어느 날 오후 놀이터에서 멀리 할인이가 보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더군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멀리서 영상을 찍었죠. 할인아, 엄마가 누구 말을 믿든 할머니는 여기 있어.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법원 조정실에 섰어요. 이 변호사가 조용히 파일을 펼쳤죠. 위임장 위조, 인감 도용, 수익자 변경, 무효,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맞은편에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고 아들은 시선을 떨구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원고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어 말했죠. 하지만 내 것은 돌려받겠어. 내 이름도, 내 권리도, 내 손녀를 만날 자격도. 조정실 안공기가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힘든 건 나야. 허리가 부러져도 참았고 집에서 쫓겨나도 참았어. 근데 내 이름을 지우는 건 참을 수 없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넌 그냥 엄마를 버렸어. 쓸모 없어지니까. 엄마, 도윤아, 내가 미안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할인이도 상처받아요. 돌아봤어요. 내 손녀를 방패로 쓰지 마. 지금 상처받는 건 나야.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경로당으로 돌아오니 이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재판으로 가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 내 이름 되찾을 때까지. 그날 밤 오래 앓던 허리가 또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죠. 고통보다 더 강한 게 생겼으니까요. 제 이름을 되찾겠다는 의지요. 창밖을 보며 속삭였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꼭 너 만나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재판 일주일 전 며느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도착했어요.
보호명령 신청서 마이너스 정서적 학대 주장하지만 저에게도 비밀 무기가 있었죠. 등기 우편이 도착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경로당에서 쉬고 있는데 우체부가 불러서 받았죠. 발신인은 며느리였어요.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한테 뭔가 우편이 왔는데 펼쳐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보호명령 신청서, 신청인 박선영, 피신청인 김정희, 사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및 협박, 며느리와 손녀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정의 평화를 해침.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예상했던 수입니다. 선제 공격이에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쫓겨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이건 어르신을 흔들려는 심리전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정서적 학대라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읽어 내려갔어요.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양육 방식에 간섭하고 손녀를 데려가려 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야간에 집 앞을 배회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 제가 언제 협박을... 어르신, 그날 아파트 앞에서 할인이 보셨죠? 네. 멀리서 잠깐.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CCTV에 찍혔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손녀를 보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우리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정서적 학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봄을 제공했다는 증거들을요. 무슨 증거요? 사진, 문자 메시지, 할인이 유치원 기록, 병원 기록. 있는 대로 다 모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뒤졌죠. 할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유치원 보낸 사진들, 밥 먹이던 사진들. 수백 장이 나왔어요. 문자 메시지도 찾았어요. 도윤아, 할인이 저녁 뭐 먹였어? 잘 먹었어. 선영아, 할인이 유치원 준비물 사놨어. 할인이 감기약 챙겨뒀어. 모든 게 제가 얼마나 정성껏 손녀를 돌봤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유치원에도 찾아갔어요. 선생님, 혹시 할인이 할머니가 데려다 주던 거 기록 있나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펼쳐 보였어요. 네, 여기요. 거의 매일 할머니께서 데려다 주셨네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네, 맞아요. 제가 허리 다치기 전까지요.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그러던데. 정말요? 네, 할머니 국이 먹고 싶대요. 할머니랑 놀이터 가고 싶대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할인이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혹시 이거 확인서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할인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다 알아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를 이 변호사에게 가져갔어요. 사진 215장, 문자 메시지 83건, 유치원 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어르신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어르신이 주 양육자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르신,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증인이요. 증인? 네, 이사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할인이 유치원 선생님도 증언하시겠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요? 네, 어르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할인이를 돌봤는지
증언하시겠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건 보험사 내부 직원 진술서입니다. 보험사요? 네, 수익자 변경 신청 받았던 직원이에요. 그날 상황을 기억하고 있대요. 화면에 진술서가 떴어요. 신청인 박선영 씨가 시어머니께서 치매 기운이 있어서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 처리했다. 치매라니. 어르신이 치매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 가면 되나요? 네, 신경과 검사 받으시고 소견서 받아오세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치매 검사를 받았죠. 기억력, 판단력, 인지 능력 모두 정상입니다. 치매 소견 없음. 의사 소견서를 받아들고 울었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재판 3일 전 이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드님이 증언하겠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요? 네, 어르신 편으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어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갑자기, 할인이가 계속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답니다. 밥도 안 먹고 밤에 할머니 꿈 꿨다고 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할인이가, 네, 그걸 보고 아드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알고 있나요? 모르실 겁니다. 아드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아들이 돌아온 건가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경로당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제 이름을 되찾는 것, 손녀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영감, 내일 나 도와줘.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겨준 증거들 잘 쓸게.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고 제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김정희. 그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재판 당일 아침 옷을 단정히 입었어요.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허리 보호대를 차고 곧게 섰죠. 법원 앞에서 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죠? 네. 떨리지만 괜찮습니다. 진실은 이기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은편에 며느리와 며느리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어디 있는 걸까? 재판이 시작됐어요. 위임장 위조, 인감 도용, 보험 사기 혐의 및 수익자 변경, 무효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먼저 피고 측 며느리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 김정희 씨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으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협박했습니다. 보호 명령 신청서에서 보듯이 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원고의 인지 능력 저하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 진술에 따르면 치매 기운이 있다고. 그것은 피고 측이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원고의 최근 신경과 검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제출됐습니다. 원고 김정희 만 70세.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정상. 치매 소견 없음. 기억력, 판단력 모두 양호.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이어서 우리 측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서명 및 날인 아님. 인감 도용 증거 위임장 위조 정황. 보험사 CCTV 며느리와 아들의 방문 기록.
휴대폰 메시지 백업 공모 정황,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음성 파일.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희야, 혹시 내가 곤란해지면 이 변호사를 찾아가. 재판부가 숙연해졌어요. 이상으로 피고들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증인 입장하겠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놀라 돌아봤어요. 당신 왜?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 않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수익자 변경 서류에 찍힌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원고인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허락 없이 했습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험금을 먼저 받고 싶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있고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이유는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영아,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앉으세요. 판사가 며느리에게 앉으라며 망치를 두드렸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제 결정이었습니다. 선영이만 탓할 수 없어요. 증인, 어머니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요?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엄마는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할인이도 제일 좋아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어서 이사장님과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김정희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손녀를 위해 헌신했고요. 할인이를 거의 매일 할머니께서 돌보셨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요. 모든 증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이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한 노인의 존재를 지우려 한 범죄입니다. 원고 김정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쓸모 없어지자 버려졌고 이름마저 지워졌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치매 환자로 거짓 진술하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재판부께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최종 변론 있습니까? 며느리 쪽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증언으로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위임장 위조 및 인감 도용 사실을 인정합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무효를 선언합니다. 원래 지정된 수익자인 원고 김정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 박선영과 김도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추가로 피고 박선영의 보호명령 신청은 기각합니다. 면접 교섭권 조정 원고는 매주 토요일 오전 손녀 김아린과 면접 교섭할 수 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어요. 이겼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변호사가 부축했죠.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복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윤아,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윤아, 일어나. 엄마,
무릎 꿇은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야 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며느리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죠. 토요일 아침 놀이터에서 할인이를 만났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할인이 보고 싶었어. 할인이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국 먹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끓여줄게. 그네를 밀어주니 할인이가 웃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멀리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경로당으로 돌아와 작은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간장 한 방울, 참기름 조금, 그리고 정성 한가득. 할인이는 옆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야. 그림 속에 할머니와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라면 당신의 이름이 지워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요. 돌려받은 건 돈이 아니라 제 자리였고, 제 이름이었고, 제 손녀와의 시간이었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고개는 곧게 섰어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3개월 후 보험금이 나왔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경로당 근처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할인이가 놀러 옵니다. 함께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공원도 산책합니다. 아들은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이겼어? 이긴 게 아니야, 할인아. 그럼요. 할머니 이름을 되찾은 거야. 이름요? 그래,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할인이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웃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야. 맞아, 우리 할인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속삭였어요. 영감,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것들 잘 썼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이 놀러 왔어요. 정혜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잘한 거지. 스스로 자네 이름을 지킨 거야. 네,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일은 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이고 허리가 부러져도 이름을 지킨 사람이고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예요. 그 이름을 이제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어 보여도 버림받는다 해도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